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도시 10곳 중 9곳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 FTA 협상이 최종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금융 사기 수법인 파밍으로 공인인증서 500여 개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유난히 짧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나누셨을 텐데요. 재충전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았습니다. 활기찬 한 주 되셔야겠죠. 최근 중국의 성장세 아주 무섭습니다. 지난해 수출입액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올라섰고요. 값은 싸지만 기술과 품질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하는 평가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요. 기술주와 에너지주의 약세 또한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아메리카 온라인은 7% 넘게 급등했고요. 애플도 1%가량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16% 하락했습니다. 13,972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06% 하락하면서 3,19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0.06% 하락했습니다. 1,51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만 소폭 상승했고요. 독일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까지 열리는 유로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고요. 유로존의 불확실성과 유로화 강세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악재가 됐습니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키프로스와 그리스 지원 문제 등 외환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24% 하락한 7,633선에서 장 마쳤고요. 영국 FTSE 지수는 0.21% 상승했습니다. 6,27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03% 소폭 상승하면서 3,650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어제 건국기념일을 맞아 휴장했고요. 중국 증시는 춘절을 맞아 15일까지, 홍콩은 13일까지 휴장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기업의 실적 부진과 유로존의 회복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소니가 10%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유럽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업체인 닌텐도도 2.6%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경제 지표의 호조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1월 수출이 25%, 수입은 28.8% 늘어났고요. 소비자 물가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유통주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8%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1,153선에서 장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0.57% 상승하면서 2,43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 0.16% 올랐습니다. 23,215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7.4원 올랐습니다. 1,095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내의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신사지점의 박병욱 실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마감 시장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금요일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 문제와 예. 오바마가 시퀘스터 빅딜 발언을 해서 그러니까 낙폭을 많이 하면서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에 약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설 연휴를 앞둔 관망세가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던 중이었는데 외국인이 그러니까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결국 장중 기관도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키워서 1950을 회복하여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예. 특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중국발 기대감 등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컸고 삼성전자를 위시한 전기전자 업종 등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 지나면서 중국 1월 수출이 예상치인 17.7%를 상회한 25% 증가로 발표되면서 기관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도 추가로 늘어나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시 10분에 발표된 중국 CPI가 전달에 2.5%나 예상치인 2.1%보다 낮아진 2%로 발표되면서 중국발 호재를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서 결국 19.13포인트 상승한 1950.99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부진했던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이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는데 IT 업종, 뭐 자동차 업종, 전차 군단이라고 얘기하죠. 전차 군단의 어떤 상승세 지속되리라고 좀 예상하시는지요? 예, 일단 지난 금요일 IT와 자동차주의 주가 반등의 요인을 보자면요. 먼저 그동안 가파른 약세를 보였던 달러엔 환율 94엔을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4분기 일본 자동차주 특히 도요타가 대표적입니다만 실적과 전망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엔화약세 구간에서도. 그리고 2012년 11월, 12월 연속 일본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화를 보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이 1,050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여서 1,990원대로 상승하여서 외국인의 환차익 매도 욕구를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출업체와 외국인 주식대금 증가로 이 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매도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원화의 강세 속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요일의 그 상승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인식과 맞물리면서 강한 반등을 나타냈지만 추세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본격적인 회복은 그러니까 1, 2월 수치가 확인되는 1, 4분기 중반 이후 그리고 엔화 약세 피해 규모 및 이에 대한 한국 업계의 대응이 확인되고 G2의 경기 회복 기조가 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잠깐 지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제 미국의 ISM 지표입니다. 상향 보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경기가 돌아섰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상보다 중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하반기 가파른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폭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IT나 전기 전자 부분 자동차들이 단기적인 반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비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전차 군단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단기적으로는 반등으로 보여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제가 보여드린 지표를 봐서는 오히려 시차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현대 기아차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에서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올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매도세 속에서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겠죠. 올 들어 1조 8천억 이상 매도해 온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올 들어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삼성생명, 롯데케미칼 등이고요.
이에 반해서 같은 기관은 뭐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예. 뭐 현대차, 포스코, KT 등을 샀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에 반해 개인은 뭐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등을 샀습니다. 아마 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그 개인들의 그 주력 업종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집중 매수한 종목들은 크게 은행, 유통, 비철금속, 건설, 유틸리티, 화학입니다. 이들 특징은 저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간 주가 약세로 글로벌 피어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이 돋보이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 뭐 KB금융,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등은 지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G2 경기 회복세에 따른 한국 경제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 경기 회복 초기에 가장 수익이 좋아지는 업종이 금융입니다. 은행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은행 업종이 상당히 강한데 그걸 반영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 이후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증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님 저기 오늘 계속 콧물이 나오시네요. 좀 죄송한데 예. 좋지 예. 않은 모습입니다. 설 이후 주목해야 할 증시 이슈로는 해외 쪽에서는 뭐 미국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 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수 내용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겠지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예. 환율 논란 그리고 지금 미국 동부 폭설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 피해 여부 그리고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에 리스크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뭐 당장 옵션 만기와 금통위 개최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장기적으로 실적과 펀드멘탈 그리고 주가와의 숨은 그림 찾기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파생 시장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예. 특히 한국처럼 저희 나라처럼 파생이 큰 시장에서는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외곽도덕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요. 예. 또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를 움직일 힘 있는 자금들이 그것을 이용해 단기적인 이익을 반드시 챙기려고 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IT와 자동차주의 반등도 일부는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의 과도하게 풋옵션 매수에 걸려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지수를 올리는 작업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만기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과도하게 풋옵션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경제 일정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좀 눈여겨볼 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들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집권 이익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연두 교서가 나올 텐데요. 예. 뭐 전반적으로는 뭐 경제에 관한 내용, 또 특히 미국에서 관심이 있는 교육, 이민, 에너지 등 뭐 전반적인 내용이 거론되겠지만 아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지난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 빅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느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5년 전고점을 앞에 두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예. 돌파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그러니까 G20 재무장관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월 화요일 지금 열리고 있고 목 금요일 열리게 돼 있는데 이 양회에서 엔화 절하에 대한 우려 제기와 함께 그러니까 자국 자동차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독일 주도의 어떤 대책이 나올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미국 동부 폭설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초특급 폭설로 미 동부 지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예. 뭐 이런 사태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그것이 추가적으로 뭐 소비 심리를 약화시켜서 예. 투자 심리를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올지가 중요하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은 조정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뭐 스페인, 이탈리아 정치적인 리스크 문제인데 예. 아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쪽 언론들 판단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일괄적인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보고 큰 있습니다. 염려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국채 금리가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우리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제 제과업, 외식업 등 이제 중소기업 저가업종으로 지정을 하면서 음식료 관련된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음식료 업종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좀 좋을지요?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뭔가 이슈가 나와서 그러니까 음식료 주가들의 주가가 일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예. 그러니까 최근의 하락은 비중을 줄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우리 된다. 기회를 보는 이게 제 것이 좋겠다. 판단입니다. 예. 예, 예. 뭐 그 이유는 새로 규제를 받게 된 부분들이 해당 업체의 예. 매출이나 이익 부분에서 큰 비중이 아닙니다. 예. 특히 예를 들어 보자면은 그 이번에 좀 빠졌던 그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관계사의 매출의 9% 정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큰 충격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음식료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지금 러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해외 진출 사례 성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주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요즘에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예, 예.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번 주는 결국 주총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 연두교서에 따른 시장 반응, 특히 시퀘스터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려갈지 문제가 있겠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 금요일 날 나왔던 분을 보게 되면은 예. 서로 주고받긴 하겠지만은 그 판을 깨트리는 정도의 뭐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예. 지금 오히려 오바마가 강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에서도 예. 제가 볼 때는 서로 주고받기를 탐색하고 있겠지만 예. 결국 문제를 풀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증시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이어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주 후반 유럽에서 나올 환율 이슈, 예.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일자별로 계속 그 유로존에서 GDP 문제가 발표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슈를 지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 저희 시장은 옵션 만기 관련 외국인의 수급과 프로그램의 강도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판단됩니다. 특히 북핵 이슈도 아직은 휴화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만기를 이용해서 그 이슈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를 이용해서 장중에 갑자기 투자 나오면은 예. 이게 장이 출렁출렁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시장 장중 등락은 거칠게 나타나겠지만은 오히려 지수 흐름은 완만하지만 만기까지 상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그 상품 수출입 규모가 미국을 넘어섰다는 넘버원이 보도가 됐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세 예. 지속적으로 이어지리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금요일 날 목금 발표됐던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예, 예. 그 가장 큰 고객 동향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차가 있고 특히 저희가 판단할 때 뭐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은데 우리는 왜 늦냐고 하는데 그것은 그 G2와 저희 한국 경제와의 시차의 문제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채찍 효과를 간과한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예. 하향을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주 장을 전망해 봤는데 오늘 장 투자 전략 좀 세워 주시죠. 네, 오늘 장 관심용은 빙그레입니다. 예. 빙그레요. 빙그레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사상 최고치를 돌파 직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그 타이밍이 동반 성장 위원 이슈가 나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빙그레 특징을 보자면 내수시장에서 장수식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7개 정도의 주력 제품이 50% 정도 항성장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주력 제품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및 북미 지역 등의 그러니까 매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추정치기이긴 합니다만 그 2014년 영업이익이 930억 정도, 예. 단기 순이익 700억 정도이고 또 그리고 피어 업체인 메일 유업, 더 남양주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좋고요. 예.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는 저점 분할 매수하는 기간으로 삼아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중국 수출이 좋아지는 것을 근거로 한 말씀이시죠? 예. 예. 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빙그레 이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전반적으로 오늘 좋겠습니까? 시장 같은 예. 경우는 그 만기주 장세이므로 베이시스를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출렁일 텐데 예.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세 대응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주력 매매 종목은 그러니까 실적이 확인된 또는 전망이 상향된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고 예. 그리고 반등이 완만하게 올라선다고 하게 되면 금요일 보였던 IT 자동차 쪽에서 단기 매매 그리고 시장의 순환 매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현대증권 박병욱 실장과 함께 이번 주 우리 장 전망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지난주 미 상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 총액은 3조 8,200억 달러로 중국의 무역 총액은 3조 8,700억 달러로 미국을 앞질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이 일부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되는 등 글로벌 교역 무대에서 중국의 무역 영향력은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10년 후면 중국과의 교역액이 프랑스와의 교역액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의 2배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무역 총액 증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 총액은 4조 9,300억 달러로 중국의 2,311억 달러를 여전히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두바이 경제, 한때 부동산 거품 등 어려움 겪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 경제가 빠른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두바이의 무역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시내 주택 임대료도 1년 사이 17%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아랍에미레이트 7개 토우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아부다비로부터 2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금융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3.2%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두바이 정부는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두바이 정부는 세계 16억 무슬림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25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 32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매각 주식은 슈미트 회장의 전체 주식 중 4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글 지분을 매각해 새로운 사업을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데요. 구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상적인 자산 다각화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난도 돌고 있는데요. 한때 슈미트 회장은 조세 피난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회피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아직 슈미트 회장의 계획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면 슈미트 회장의 속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올 듯합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금 중국이 최대 무역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있던 중국 경제, 이제는 기술 경쟁력도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저 효과의 영향으로 일본 기업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참 우리 기업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모습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우리 경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스마트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진화하면서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입는 컴퓨터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